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시계 화면을 바꾸고 싶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요. 워치 액티브투 본체에서 바꿔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길게 눌러서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아이폰에서 사용해 보았다 시리즈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사용할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워치 액티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에서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갤럭시 워치로 검색을 하면 갤럭시 워치 어플이 나옵니다. 갤럭시 워치로 검색하면 다른 것이 검색이 됩니다. 갤럭시 워치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S헬스를 검색해서 어플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의 전원을 켜줍니다. 아이폰은 일단 자동 연결이 되지 않고 갤럭시 워치 어플을 켜야지 연결 문구가 뜹니다. 자, 이것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와 큰 차이가 없죠. 확인을 눌러주고 그리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결을 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연결을 누르고 자, 이렇게 쌍으로 연결이 뜨고요. 워치에도 진동이 옵니다. 쌍으로 연결을 누르고 워치에도 눌러주고 자, 그럼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뜨죠. 자, 동의, 허용, 확인, 워치에서 전화 기능 사용하기. 아무래도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전화 기능 사용하기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연결이 완료되었고요. 메인 화면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는 약간 다르죠. 워치 페이스를 일단 알 수 없고요. 위젯이 없습니다. 위젯은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지? 워치에서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없어졌습니다. SOS 요청 보내기도 없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설정 동기화도 없어졌네요. 알림 설정에 들어가면 일단 고급 알림 설정 자체가 없는 대신에 고급 알림에 있던 것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스마트 릴레이 빼고 모두 사용할 수 있네요. 나머지 착용 중에만 표시,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중에도 알림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다고 했었는데 아이폰에서는 웹이라는 명칭이 그대로입니다. 들어가 보면 배열만 다를 뿐이지 메뉴는 모두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웹의 순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위젯 삭제나 추가 그리고 순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네요. 그리고 소리 진동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화면이 작아서 다르게 느껴지는데 순서까지 동일하네요. 디스플레이 또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뉴 순서까지 동일하고 배경 스타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유용한 기능도 동일합니다. 메뉴 순서도 동일하고 터치 베젤이 추가된 것까지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워치에 콘텐츠 추가는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동 동기화 기능이 빠져 있네요. 이 기능은 워치와 스마트폰 간의 음악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동기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파일이 기준이고요. 내 워치 찾기도 잘 되고요. 몇 가지가 다른데 노트 10 플러스에서는 보안 설정에서 가능했던 초기화 후 재사용 잠금을 아이폰에서는 여기서 바로 설정할 수 있고요. 하단에는 배터리 정보와 블루투스 연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직관적이고요. 일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피커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읽어주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S헬스에 들어가 보면 심박수라든가 수면 같은 것도 잘 측정이 되고 S헬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업데이트도 좀 시켜줄 때도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워치 액티브 2
본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갤럭시 노트 C 플러스에 연결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베젤링도 작동이 잘 되고요. 위젯 순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일 활동, 즐겨찾기, 그리고 운동, 심박수, 날씨, 그리고 음악 제어기, 수면, 추가로 위젯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음악 제어도 잘 됩니다. 아이폰에서 음악을 켜지도 않았는데 바로 워치 액티브 2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플 서랍에서도 터치 베젤링으로 이동하니까 정말 편하고 오터치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빠른 설정 창도 순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아까 아이폰에 없던 접근성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다행히 워치 액티브 2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시계 화면을 바꾸고 싶다면 스마트폰에서는 변경이 안 되고요. 워치 액티브 2 본체에서 바꿔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길게 눌러서 원하는 시계 화면을 선택하시면 되고, 꾸미기를 눌러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초침 소리가 듣기 싫다면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만약 워치 페이스를 다운받고 싶다면 워치 액티브 2 본체에서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줘야 합니다. 물론 워치 액티브 2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이 갤럭시 노트 C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폰에서 삭제된 설정 메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워치 액티브 2 본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치 페이스를 변경을 아이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주 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워치 페이스 다운로드도 워치 액티브 본체에서 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라면 굳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아이폰에서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갤럭시 핏은 크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성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갤럭시 핏은 정가보다 절반 값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는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20만원 초반이거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애플워치 3, 4, 5까지 선택의 폭이 커집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아이폰에서 사용해 보았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